안녕하세요. 오늘 9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보면 돈 버는 방송. 오늘 암호화폐 시장을 시작합니다. 달러 인덱스에서 어제 또 상승이 나오면서 저희들이 체크했던 주봉에서의 주요 저항 구간에 대한 공략이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105.910과 105.480에 대한 공략이 현재 진행됐고 일봉 차트 종가가 105.930에서 마감되고 오늘 지금 양봉으로 또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조정의 모습은 아직은 확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상태고요. 일단 내용 보면서 또 이어갈게요. 역시 비트코인은 아직 시간 차트에서 일봉 차트에서도 그렇고 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지지 라인은 유지는 하고 있는 모습인데 26K에서 아직 명확한 반등의 모습은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들 체크는 차트 보면서 다시 하게 되고요.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 나왔던 미국 석유협회 주간 원유 재고는 증가를 했습니다. 이전에 예측치보다 원유량이 재고가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이 오늘 부분에는 또 쿠싱 원유 재고 부분에 대한 지표 발표 있고요. 원유 재고 발표 또 저녁에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내일 보면 GDP, 미국 GDP, 그 다음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잠정 주택 매매 이런 부분들이 현재 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기간 안에 여러 일정들이 잡혀 있어서 장이 조금 이렇게 좀 출렁일 개연성이 있습니다. 스케줄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 정리하면서 이어갈게요. 일단은 뉴스를 들어가기 전에 정리는 하고 들어가면은 여러 분석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 커뮤니티와 또 해외 기사들에서 체크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미 하원에서는 일단 그 세출 법안 중에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10월 1일 날 미 정부 셧다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앙은행들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지금 현재의 금리 상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고금리 상태가 좀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들의 언급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 관련돼 있는 데이터들도 이제 약세 이렇게 꺾이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여러 경제 뉴스 채널들, 공식 채널들에도 보면 기도 매매, 채권에 관련돼 있는 기도 매매 이런 부분들도 나오던데 일단 원래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국채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늘어난다고 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사실 지금 국채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국채를 매도를 하면서 이 매수를 할 수 있는 메리트인 금리를 더 쳐준다는 얘기로 보시면 돼요. 매도세가 지금 현재 계속 지속되고 있다. 미 국채에 대한. 그래서 이게 금리가 상승되는 부분들하고 지금 이어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오늘 기사에도 또 나오는데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금리가 7%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채권 매도세에도 어제도 영향을 준 것 같이 어제도 해서 달러 인덱스에서도 반등세가 또 나왔어요. 상승세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 지금 계속 고금리의 기조 유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면은 계속 일본 쪽에 대한 양적 완화에 대한 기조가 변화가 생기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 측에서는 엔화 방어에 대한 부분들, 엔화에 대한 공격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에너지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서는 일단 지금 재고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지표의 변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흐름은 150달러라고 하는 좀 자극적인 가격이죠. 여기에 대한 멘트가 나오고 기사들이 나오고 분석들이 나오는 내용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연말까지 대략 85달러 배럴당 85달러 정도 구간대에서 유지가 될 거다라고 하는 또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전체적인 큰 흐름은 이러한 기조들의 움직임들이 연말까지 사우디나 러시아에서 연말까지 감산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화가 없는 바에는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일단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관점으로 꼭 말미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연말까지의 움직임에서 일단 지금 고금리 기조라고 하는 요소가 지속되는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 경기 침체 요소가 이제는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연착륙에 대한 내용들이 이전에 금리 발표 이전에는 그런 기조가 좀 많았다면은 이제 그 금리 발표 이후에 FOMC의 금리 발표 이후에는 경기 침체라고 하는 요소에 대한 부분들에 좀 더 집중해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미국 가게들의 신용카드 연체율도 증가하고 그리고 대출의 연체율 증가, 그래서 신용경색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머니마켓 펀드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 보니까 현금화시킨 자금들이 지금 쌓이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로 대한 충격이 발생을 했을 때 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금들의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현재 현금화시켜 놓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소비자 지출 둔화라고 하는 요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학자금 대출의 상한 재개가 진행되고 있고, 유가 상승, 그리고 주택 부분 데이터들이 좀 약화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연말까지는 좀 경기가 약세를 보일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겹치는 부분들로 지금 분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사전 숙지하시고 나오는 뉴스들이나 이런 부분들, 글로벌 경제 관련돼 있는 뉴스, 그리고 뭐 국내 뉴스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조금 상황에 대해서, 시장 변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눈치를 좀 빨리 챌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들이 유가 관련돼 있는 크루드 오일이나 브렌트 우유 관련돼 있는 차트를 공유를 해드린 내용들, 그리고 미국 증시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 차트를 공유를 해드린 내용들은 이러한 변화 과정들에서 돈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를 기술적 분석으로 체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트에서 체크되는 내용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분석가들이 얘기하는 부분들과 같이 살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미 대선이 내년에 치러지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요소를 풀어가야 되는 부분하고 사실 지금 미스매칭이 나고 있는 거예요. 미스매칭이 나고 있어서 시장 참여자들도 역시 미 대선이라고 하는 내년에 있는 큰 이벤트, 여기를 위한 사전 움직임들이 지금 어떻게 전개될지 여부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는 거죠. 뉴스 들어가기 전에 전체 분석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이 뉴스로 들어가면 여기도 보면 뉴욕 증시 국채금리 상승과 셧다운에 대한 악재 속의 급락, 이런 부분들이 기사가 전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사는 월가의 형제 다이먼, 연준의 기준금리를 7%로 올릴 수도 있다라는 기사, 충격적인 기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채권의 매도세에 좀 더 기름을 부은 게 아닌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뭐 다 체크를 할 수 없는 내용이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로이터에서는 중국 쪽의 에버그랜트 헝다 관련돼 있는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30일까지 새로운 부채 계획이 없을 경우 청원에 참여한다. 채권자들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지난주 기사들에서 미 사법당국, 중국의 사법당국 중에서 부동산에 관련돼 있는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개입을 본격화했고, 그 과정들에서 이어지고 있는 여러 기사들, 후속 기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중국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서는 10월달 이번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10월달 부분에서는 유동성 부분에 대한 공급이 좀 본격화될 거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어요. 그게 이전 기사였죠. 중국의 지급 준비율 조정에 대한 부분들하고 이어지는 부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10월 달에서 중국 쪽에서 이렇게 유동성 공급의 문제가 나오는지,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자본의 이탈이라고 하는 요소가 지금 심화되고 있는 요소하고도 또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 지금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우리가 지금 중국도 보는 거고 일본도 보고 하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일본의 정책 변화가 되면 사실 데미지가 엄청 클 가능성이 있어요. 암호화폐 쪽에도. 예전에 2017년도에 보면 엔캐리 자금이, 사실 엔캐리라고 하면 N 대출이죠. 저금리 돼 있는 이 엔캐리 자금에서 사실 유동성 공급이 많이 진행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기조
기조의 변화는 시장의 증시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엄청난 데미지를 줄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하고 일본 엔화에 대한 환공격들이 지속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진국들의 보금리 기조 유지의 밑바탕에는 일본의 엔의 양적 완화 정책의 지속이라고 하는 요소가 사실 밑바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몸빵이죠, 몸빵. 일본이 지금 몸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의 기조 변화가 생기면 사실은 시장에도 큰 데미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변화가 생기는지 지속 관찰하고요. 하고 고금리 기조의 변화에는 유가의 변화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칠 걸로 보고 있고, 이에 대한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움직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기사들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우디하고 미국이 약간 이제 등을 졌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이 사우디하고 손잡고 아프리카 진출을 추진하고 사우디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밀어주는 형태의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후에 유가 감산 조치에 영향을 줄지, 뭐 이런 정책들이 지금 밑바탕에 지금 현재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나오는 분석들은 현재의 상황에서의 분석인 거고, 우리는 이제 시나리오적인 측면에서 이런 대응들이 있다는 것도 지금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관련돼 있는 뉴스고요. 여기 관련해서 유가하고 증시 부분 잠깐 체크를 하면요. 유가에서는 어제 역시 수급 문제하고 이런 부분들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움직임에서는 또 말아 올리더라고요. 말아 올리면서 다시 또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상당히 곤란한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술적 분석상에는 역시 저희들도 $80 구간대에서의 지지 테스트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게 지금 당장이냐 이렇게는 얘기 드리기 힘들죠. 기술적 분석상에서는 일단은 지지 테스트를 하려고 하면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선행됩니다. 지금 그러한 과정들이라고 보는 거고요. 90.9 크루드 오일에서는 $90.9가 중요한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후의 지지는 $80, $80.9 여기에서의 지지 여부를 중요하게 살핀다. 그게 차트적으로는 올라오고 있는 5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 이렇게 지금 현재는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갈 개연성이 여전히 염두에 있는데, 여기를 이런 조정을 본격화시킬 수 있는 이벤트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게 앞에서 기사에 했던 미국의 사우디아라비아를 밀어주고 있는 모습들, 이런 부분도 영향을 줄 거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돼요. 그런 기사들을. 자, 그 다음에 미 증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체크했던 값에서는 23년도 6월의 중요값 이번 4,316.5달러 포인트죠. S&P 500. 지금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값은 지난 6월 달에 갭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갭을 메우는 과정하고 지금 현재 이어지는 모습이죠. 현재 구간에서는 종가가 깨졌어요. 여기가 돌파가 될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여러 차례 두들기는 모습이 될지 여부도 같이 살피죠. 현재 202평이 우리가 보는 구간끝 4,218포인트에 현재 있습니다. 여기는 좀 강한 지지가 형성될 개연성이 있고, 그러면 추가 조정 관점에서 보면 S&P 500은 4,218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한 번 더 나올 개연성이 있다. 한 번 더 나올 개연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고요. 여기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현재 6월의 중요가 2번이라고 했던 14,694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진행 중인 상태고, 여기서는 지금 현재 두 번째 지지 테스트가 진행 중이죠. 추세선의 지지 테스트하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바로 여기도 똑같이 나스닥도 6월의 상승 구간에 갭이 있었어요. 이걸 메우는 움직임이 본격화될지 아니면 여기서 일단 반등세가 나올지 여부 살피고 있습니다. 이때의 반등 여부는 하방 이탈했던 100MA에 대한 공략입니다. 그래서 여기 값들에 대한 회복 여부를 살펴볼 만하죠. 여기서 저항을 받으면 다시 조정을 받을 거고, 이 경우에는 구간 끝 13,861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도 염두에 두고 봅니다. 현재는 14,000포인트의 지지는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경우도 추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현재의 미 증시의 움직임은 기술적 분석성으로 보면 아직은 조정의 턴이 한 턴 정도는 더 남아 있는 것 같다 정도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관점으로
본다면 암호화폐 쪽에서도 일단 조정의 턴이 지금 당장 반등세가 강하게 나올 것 같은 모멘텀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글로벌 경제에 관련된 있는 뉴스와 차트적인 체크였고요.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암호화폐 부분에서 첫 번째 제가 뉴스로 잡았던 내용은 엑스박스 암호화폐 지갑을 도입하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계획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현재 유럽 쪽에서 이제 통과될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었죠. 그래서 게임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좀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요소의 확대 접근이라고 하는 요소도 같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암호화폐 지갑을 도입하려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소비자들에 대한 접점 포인트를 이제 본격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러한 서비스들, 암호화폐와 관련된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접근들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최근에 올해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 기사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은 좀 주목해서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웹3라고 하는 큰 흐름에 빅테크들이 대응하는 방식이거든요. 저희들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내용도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빅테크들이 시간을 들이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클라우드로의 흡수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더리움의 웹3라고 하는 관점, 흐름들의 약간 조금 변화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하고도 약간 상관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있는 큰 물줄기 같은 거, 아직은 시장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큰 물줄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들이 빅테크들이 웹3라고 하는 큰 트렌드에 대응하는 관점, 웹3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개인화되어 있는 컨텐츠, 개인의 컨텐츠 혹은 개인화되어 있는 컨텐츠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걸 블록체인에 올려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이더리움 네트워크나 뭐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에서 웹3라고 하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내용이지만, 빅테크들은 그러한 부분에서 제일 웹3라고 하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그래서 뭐냐면 개인의 인증이에요. 개인의 인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웹3라고 하는 요소가 나오면 결국 뭐가 나오냐면 지갑이 나옵니다. 지갑이라는 요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 지갑을 디지털 월렛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들에 뭐 NFT나 뭐 여러 것들이 적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흐름들의 빅테크들은 그런 밑바탕 인프라적인 접근으로 하고 있다라는 큰 흐름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보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저희들이 특집을 다뤄서 한번 내용을 얘기를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이런 시작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정도로 이 기사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조금 내용들을 보면 저스틴 선이 호비 거래소의 거래 여기 스페이스 HTX 해킹 사태 부분들이 있었고 24일날 19시에 인지하고 즉시 대응을 했다. 그리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면 여러 조건들을 보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있었다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이슈와 주간 이슈에서도 체크해드렸던 JPEX 거래소죠. 여기에 사기 신고자가 2,392명, 피해액이 14.97억 14억 달러죠. 홍콩 달러로 증가를 했다. 홍콩 쪽에서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라 해서 이런 류의 문제가 발생한 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추가 피해자가 없기를 좀 바라고 있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기사가 SEC 측에서 아크 인베스트 쪽에서 신청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내년으로 연기했다라는 내용들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블랙록, 피델리티, 인베스코, 비트와이즈, 바네크, 위즈덤 프리, 발키리 등 7개사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SEC 측의 발표는 10월 16일에서 19일 사이에 있을 전망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이것도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승인에 관련된 있는 확률이 75%로 좀 떨어졌다라고 하는 후속 기사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기사는 미 하원 의원 4명이
비트코인 현물 ETF 즉시 승인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촉구한다는 부분들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나오죠. 게리 겐슬러는 9월 27일 19시 한국 시간으로 청문회에 증언을 합니다. 이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여러 차례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여기 게리 겐슬러의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 증언이 일정이 잡혀있다. 이때 또 나오면은 두들겨 맞겠죠. 오늘 또 여기에 대한 입장문 발표도 또 기사가 또 후속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 예, 일단은 27일, 자 오늘이 27일이죠. 예, 19시면 저녁 7시입니다. 예, 저녁 7시에 일단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게리 겐슬러의 청문회 증언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코인베이스 국제정책 담당 VP가 유럽의 미카 라이선스 신청할 국가,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의 유럽 진출에 대해서는 미카 라이선스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신청을 하나 유럽연합 내에서 어떤 국가든 하나 신청이 되고 승인이 되면 전 유럽에서 다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미카 라이선스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그거죠. 미카의 라이선스를 받는 스테이블 코인만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기사도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같이 살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캐나다 결제 플랫폼이 HSBC 홍콩 상하이은행 대출 담보 및 대출금 납부를 암호화폐를 통한 부분으로 납부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좀 흥미롭습니다. 진행되는 부분들. 여기에서 허용되는 부분이 비트, 이더, 그 다음에 BNB, 리플이 여기 또 들어가 있는. 시바이누가 들어가 있는 거는 조금 의외입니다. 의외예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납부에 허용된 암호화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사는 스텔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서클에 유로에 패킹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스텔라 네트워크에서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아직은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서 내용에서는 금액이 크진 않더라고요. 네트워크에 예치돼서 발행하는 금액 규모는 아직 크진 않는데 이렇게 스텔라 네트워크도 이제 포함이 된다. 그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유로, 미카의 승인을 받아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 이런 부분들의 업무 영역하고도 연결될 거다. 그래서 유럽 쪽으로의 접근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기사 이후에 나온 게 또 머니그램이 법정화폐와 USDC 간 거래 지원 비수탁 원래 출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죠. 여기에 대한 KYC 기능이 도입된 국가에 제한된다. 머니그램하고 스텔라 루멘이 머니그램에 투자를 했죠. 머니그램은 여기 블록체인 기술 수용, 금융 생태계 변화, 스텔라로 교체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보면은 머니그램은 리플이 처음에 인수를 하려고 했던 회사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매각을 했죠. 그리고 난 뒤에 스텔라 루멘이 다시 인수를 했고요. 뭔가 모르는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스텔라 루멘은 항상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프로젝트죠. 결국에는 만든 사람은 한 명인데 서로 프로젝트에서는 경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리플은 이전에는 B2B 쪽이었으면 지금은 B2C 쪽으로 확장을 하는 개념이었고 스텔라 루멘은 첫 시작이 B2C였어요. 근데 지금은 B2B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의 영역에 지금 교차해서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나왔던 공지, 업비트 공지에 보면 엔진코인이 원화마켓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 10월 10일 날 메인넷 런칭하고 여기서 스왑되는 과정에서 추가 발행되는 코인들 요소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원화마켓은 일단 거래 지원이 종료되고 비트마켓에서의 유의 종목 지정은 해제가 돼서 거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원화는 일단은 거래가 안 되는 게 10월 10일부터 거래가 안 된다. 이 부분 이해를 하시고요. 이런 기사 이후에 엔진코인에서는 조정이 나왔죠. 조정이 나오면서 우리가 체크했던 23년도 6월에 하단 변곡 305원에 대해서 하방 이탈하는 움직임이 전개됐습니다. 거래량은 지금 현재 유지 중인 상태인데 일단은 하방 이탈했기 때문에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보통 뉴스 보면서 차트 얘기는 잘 안 하는, 개별 종목에 대한 차트 얘기는 안 하는데 저희들이 엔진코인에 대해서 오늘의 알트코인으로 공유해드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얘기 드린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305원에 대해서 회복과 지지 여부를 살핀다. 그게 아니고 305원에서의 저항이 확정이 되면 추가 하락 쪽으로 본다. 이런 관점으로 현재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엔진 코인에 대해서는 일단 거래 종료, 원화 종목에 대해서 원화 거래는 일단 종료가 되니까 10월 10일 날 이 부분 좀 유념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라, 그렇게 얘기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은 암호화폐 쪽에 기사가 조금 많았어요. 자, 여러분 이제 달러 인덱스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점검이 들어갑니다. 자, 달러 인덱스에서 지금 현재 오늘도 양봉이 나오고 있죠. 어제 우리가 체크했던 지난 주부터 계속 체크했던 값들이었던 주봉에서의 값입니다. 이 값은 주봉 값이에요. 105.480과 105.910 여기에 대한 값들은 주봉 값이에요. 주봉 값. 주봉에서의 저항을 지금 돌파를 했어요. 일봉 차트의 값에서는 22년도 구간에서 체크되어 있는 상단 변곡의 값이 105.540이고요. 105.540을 돌파를 했는데 눌림은 안 나오고 그냥 추가 상승이 전개되고 있어요. 시간 차트에서도 104.480 정도에 있는 상단 변곡이라고 저희들이 체크했던 값들을 돌파하고 나서 눌림이 지지 테스트가 없이 추가 상승이 현재 전개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견성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적어도 104포인트 변곡점에 대한 지지 테스트는 보통 하고 그 다음 움직임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는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단기 평선, 일봉 차트에서는 단기 평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그냥 위로 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위로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의 움직임에서도 오늘 움직임에서 105.910 위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 아래로 내려오는지 지속적으로 추가 상승세를 이어가는지 여부도 또 주목해서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자, 여기 두 값이 중요한 지지 라인이다. 주봉의 값에서 종가 확보하는지 여부도 살펴야 되는 값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금이 또 이렇게 오늘까지 치면 3일간의 거래일 동안에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해버릴지, 아니면 종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전개되고 그 다음 주에 움직임이 나올지 여부도 보죠. 이 과정이 또 월봉 마감하고도 이어지는 거예요. 월봉 마감하고도 이어지고 있고, 월봉에서는 여기 107포인트의 지지 저항값이 있습니다. 여기로의 또 움직임이 전개되는지도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오늘 오후 움직임에서의 시간 차트 내용들을 달러 인덱스 또 저녁 시간에, 오후 실시간 시향 시간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이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에서는 월봉과 주봉의 관점은 여러 차례 지금 현재 얘기 드리고 있고요. 양봉 전개를 지속하는 부분들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월봉에서 양봉으로 전개돼서 5위평, 월봉에서는 5위평 위로 올라오는지를 주목해서 보자. 이게 대략 28,000달러 정도 구간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주봉에서는 27,250달러, 200달러 구간의 저항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그 부분도 주목해서 보자라고 얘기를 지속 드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봉 차트 움직임인데, 자, 일봉 차트는 차트를 조금 값들을 보고 우리는 또 지금 살피고 있어요. 일봉 차트에서는 26,125.5달러에 대한 두 번의 지지 테스트가 진행이 됐고요. 음봉이 두 개가 나왔죠. 지금 양봉이 두 개가 나오는 추세 전환 움직임을 기대하면서는 보고 있는데, 아직 여기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단기 평선에 저항을 받고 지금 현재 계속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봉 차트. 지지 라인은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지 라인은 유지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직은 강한 매수 움직임으로 해서 위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오늘은 좀 주목해서 보는 게, 여기 중요값 1번, 8월에 중요값 1번 26,746달러와 여기 52평이 크로스 됩니다. 이런 크로스 포인트에서의 움직임은 조금 주목해서 봅니다. 여기가 음봉이 되면 여기가 강한 저항이 되겠구나 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여기서 양봉으로 전개돼서 움직임이 나오면 여기 위로 다시 재차 공략이 나오는지를 봅니다. 26,746달러에 대한 공략이 이어지면 우리는 27,415달러에 대한 종가 확보 여부를 이어서 살필 수 있어요. 이 과정이 52평에 대한 공략하고 이어지겠죠. 내려오고 있는 지금 52평에 대한 공략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되돌림 상승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움직임에서 좀 중요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지라는 관점에서는 26,125.5달러의 지지 여부를 살피고요. 공략 여부는 8월에 중요값 1번이었던 26,746
746달러에 대한 종가 회복 여부, 이게 일봉 차트 52평에 대한 회복 움직임하고 이어질 걸로 본다. 이 움직임이 오늘 내일 움직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500달러에서 600달러 정도의 박스권의 움직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박스권 내 움직임이 500달러를 박스권이라고 하면 좀 큰데 이런 움직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살피면 될 듯합니다. 여기가 깨지면 그때는 여기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지 유지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리스크 있게 지금 보진 않고 있다. 보고 있진 않다 정도로 일봉 차트 의견 드리고요. 여전히 장기 평선은 위로 보고 있다. 역시 오후 동안에 또 비트코인 움직임에서 변화 내용들은 저녁에 실시간 방송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부분에서는 일단 22평에서 양봉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봉이 6개가 진행이 됐죠. 일봉에서 일주일간, 그러니까 지난 주말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조정이 나왔어요. 도미넌스에서는 여기에 움직임이 해서 하락세가 거래량에 비해서 일단은 하락세는 세게 나왔다. 빠르게 전개됐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데, 이때의 반등 가능성 우리는 9위평 위로 회복하는지 여부예요. 그리고 여기 5위평의 저항을 받는지, 단기 평선의 저항을 돌파하는지가 비트코인 도미넌스에서 보는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여기서 도미넌스에서 9위평하고 15위평의 크로스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우리는 또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크로스가 발생하면 박스권의 움직임이 염두에 두죠. 여전히 아직은 52평이 아래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를 끌어올리려고 하면 단기 평선 위로 끌어올리는 모습이 전개되면 아마 52평에서도 변화가 전개될 수 있어요. 위로 꺾인다든지. 자, 이런 모습이 나오는지를 도미넌스에선 우리는 살펴야 되고요. USDT 도미넌스는 여전히 저점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정에 대비하는 모습. 어쨌든 도미넌스가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USDT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 상승은 조정의 관점으로 시장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저점을 깨는 움직임부터 우선적으로 관찰해야 되겠죠. 저점을 깨는지, 고점을 돌파해서 가버리는지 여부 살피고요. 자, 여기 과정에서 BNB가 또 일단 살짝 머리를 숙였고요. 이더가 머리를 또 살짝 숙인 상태예요. 일단은 이더의 반등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추세를 이어서 가는지 여부 중요하게 봅니다. 이 추세를 이어서 추가 상승해서 앞에 저점을 갱신해야 되죠. 이 저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여부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또 이더리움에 관련되어 있는 거래소 내 잔량 부분들의 하락 부분들, 거래소 내에 이더리움의 수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 내용들 이 기사도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상승세를 계속 지속적으로 도미넌스 상승세를 추적하면서 내용들을 살필 겁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에서 주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여기 고점을 넘지는 못하는 상태, 고점에 딱 걸려서 저항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가 상승이 나올지, 여기서 꺾이면 이런 저점들을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온지를 또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들은 역시 저희들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저희들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걸로 봅니다. 자, 여기에 실시간 변화, 오후 동안의 변화 내용들은 저녁에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시간 차트까지 체크하면서 우리는 이제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런 부분들 저녁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드릴 테니까 오후 저녁 시간 실시간 시황 방송에서도 꼭 많이 참여하셔서 내용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됐습니다. 자, 오늘 오후의 움직임에서도 좀 더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면서 매매에 좀 더 긍정적인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